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미국 취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그 작전을 짜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잡 포지션과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캐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캐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예상 질문,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될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내용의 그 제너럴 퀘스천스와 그 자기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테크니컬 퀘스천스가 있는데, 어떤 걸 질문하게 될지 그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리스트를. 그래서 만드시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땐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땐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그 답변 시나리오, 예상 질문 및 답변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작성하신 후에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리코딩을 통해서 제가 했던 방법대로 계속 본인의 목소리를 리코딩해 가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또 새로 리코딩하고, 그래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라면 내가 응용해서 술술술, 그야말로 영어가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실전에 가기 전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기회가 되시면 그 모의 인터뷰라는 게 있다 그랬죠. 모의 인터뷰를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봐라. 그래서 실전에 임할 때 조금이라도 덜 긴장하고 뭔가 익숙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핵심 전략 중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내일 당장 인터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실전에 임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첫인상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인터뷰라는 거는 결국 그 나를 뽑겠다는 사람들 인터뷰 패널과 나와의 그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가 되겠죠. 결국은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텐데요. 이 첫인상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진짜로. 그 인터뷰를 많이 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 인터뷰 패널로만 일하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미 이렇게 사람을 누군가를 뽑을 때 이제 만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그 딱 만나는 그 순간, 첫 순간, 그 뭐 불과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죠. 짧게 인사하고 눈빛 교환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정말 그 당락의 느낌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순간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그렇고 여기 공무원 할 때도 그렇고 인터뷰 패널로 몇 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같이 인터뷰 패널을 하면서 했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도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되는 사람들은 딱 그 처음 순간부터 첫인상이 완전 다르고요.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그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뭔가 좀 느낌 다른데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첫인상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이 처음 만나는 자리, 첫인상, 그 대면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거죠. 일단은 만나는 사람이 만나면 쳐다보니까 눈빛이죠. 그리고 또 표정,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올 때 그 걸음걸이 동작이라든지, 뭐 용모라든지, 뭐 태도, 말투,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그런 첫인상이 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그 좀 작전을 짜셔야 되는 거죠. 내일 인터뷰를 간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인사문화를 아셔야 돼요. 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이제 이 방송을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람들 그 인사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악수 문화인데요. 뭐 한국도 물론 만나면 악수하죠, 누구나. 그 만나서 악수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악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 그 firm and strong handshake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이렇게 손을 잡을 때 미국 사람이랑 악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악수할 때 그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문화 자체가 특히나 좀 위아래 관계가 있어서 어떤 윗분들하고 인사하는 자리다. 그러면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죠. 윗분이 손을 내밀면 당연히 내가 가서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 건데 감히 그 윗분들의 손을 꽉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심하게 흔들지도 않고요. 그 윗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거기에 이렇게 응하는 정도지 내가 뭐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거나 하지 않는데, 이 미국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일단 악수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손을 딱 잡는 순간 굉장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랑 그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첫 시간에 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직업 관계상
특성상 출장을 많이 다닌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각 돌아다니는 이제 현장에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처음에 자기소개하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악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악수 대신 이렇게 주먹 인사하고 악수를 안 해본 지가 정말 1년이 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악수를 할 때 보면 이 미국 사람들 손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게 막 손이 막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그 힘이 그 느껴질 정도로 힘을 주고 미국 아저씨들 보면 막 등치들도 크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악수를 딱 할 때 정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같이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 firm and strong handshake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firm하고 strong하게 딱 해야지 악수를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힘없이 그냥 손만 갖다 뭐 손끝만 살짝 잡는다 이러면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응대를 하시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이 사람 뭔가 좀 자신감이 없구나. 뭔가 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인 거죠. 우리나라 너무 힘을 꽉 주면 그게 예의에 어긋나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너무 힘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응대를 하면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 결여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미국 사람들의 문화, 악수 문화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악수할 때도 좀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악수를 할 때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 컨택.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할 때 뭐 눈빛 보고 얘기하지만 이건 약간 캐릭터인데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정면을 딱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거를 정면을 못 쳐다보고 약간 뭐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거나 그 시선을 딱 정면을 보지만 약간 뭔가 다른 데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정확히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아이 컨택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제가 다른 데를 쳐다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컨택이 정확히 안 되면 그것도 뭔가 이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뭐 꼭 취업에 무슨 뭐 인터뷰 자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미국 문화에서는 이 눈을 잘 못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당당하게 딱 악수하면서 아이 컨택을 딱 한 상태에서 시선을 딱 맞추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 문화에서는 미국 문화를 관습을 따르고 그대로 해줘야만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이너스 점수 없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정말 사소한 건데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이 첫인상과 관련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결국 복장이죠. 복장. 이 드레스 코드인데요. 복장에 대한 규정, 뭐 드레스 코드 이게 인터뷰할 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반드시 너는 뭐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내가 정장 안 입고 가면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죠. 그건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드레스 코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그것도 비공식적인 채점 항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야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뭐 추리닝 입고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간혹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미국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는데 문화 자체가 뭐 격식도 별로 안 차리고 자유적인 문화라는데 인터뷰 때 반드시 그렇게 뭐 정장을 하고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오히려 너무 막 정장까지 하고 막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하면 괜히 좀 그게 더 이상하거나 어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캐주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뭐 자유분방한 국가인 건 맞아요. 문화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드레스 코드가 뭐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회사가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복장에 대한 규정이죠. 그 드레스 코드가 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부분 없는 회사고 없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뭐 대부분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년 내내 진짜 거의 청바지 입고 뭐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여름철에 보면 반바지에 샌들 끌고 오는 직원들도 있어요. 진짜로. 엔지니어들 중에. 좀 어색했죠. 처음에는. 야 그래도 심하다. 회사가 무슨 뭐 해변에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일하러 오는 사람이 저 정도냐. 근데 전혀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드레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바지에 샌들 끌고 와서 일하는 친구들 많아요. 진짜로 여름에 보면. 엔지니어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분방한 국가인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뭔가 특별한 그런 뭐 자리 있잖아요. 공식적인 자리.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데 뭐 세미나라든지 뭔가 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자리에 가보면
이 모드가 바뀌어요. 그 공식 석상 모드가 따로 있어요. 에티켓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너가 이렇게 이런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공식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면 대학생들은 뭐 그야말로 자유분방하죠. 청바지도 막 쭉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쓰레빠 막 질질 끌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근데 그 제가 주로 이제 내주는 과제가 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학기별 과제라 그래서 그 한 학기에 한 번 그 어떤 주제를 주고 특정 토픽 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그 리서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내가 연구하고 조사한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시켜보면 그 프레젠테이션 뭐 정말 한 15분, 20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보면 학생들이 싹 바뀌어서 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평상시대로 그냥 생각 없이 오는 친구도 있는데 많은 경우 복장이 완전 달라져요. 그 프레젠테이션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평상시 한 번도 안 입었던 정장 같은 거 입고 오기도 하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나타나요. 그 한국 여대생들하고 많이 달라요. 미국 여대생들은 평상시에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화장을 한 여대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국 여학생들은 화장을 안 하는데 그런 프레젠테이션 있는 날은 뭐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냥 변신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정장 딱 차려입고 제대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정말 그 15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 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제가 이제 그 채점하는 교수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 왔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면 원래 물론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너네 복장을 이렇게 해라. 뭐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장을 준비 안 한 사람들보다 플러스 알파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플러스 1점이라도 더 주게 돼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걸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잖아요. 준비를 한 거고. 그런 정성과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더라고요. 사람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미국 문화를 너무 자유분방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깔끔한 이미지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그 인터뷰 복장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드레스 코드 뭐 찾으시면 나올 텐데 그 뭐 완전 뭐 풀 정장으로 뭐 넥타이까지 뭐 메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세미 캐주얼 정도도 괜찮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면 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들은 뭐 이렇게 가끔 보면 막 주얼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과하게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뭔가 좀 전문가적인 입장을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너무 뭐 주얼리나 그런 거를 과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단정하고 깔끔하게 딱 그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걸 염두를 해주시고 결국 인터뷰라는 게 이 취업 시장에서 조합 마켓에서 나를 판매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뭐 내가 물건도 아니고 뭘 내다 파냐 좀 기분 안 좋은데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 회사에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내가 제공한 시간과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샐러리를 받는 거예요. 결국 내 시간을 뭐 돈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을 먹고 살기 위한 돈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게 뭐 생각하면 또 사실 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우울한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속해 있는 분야에 그 부분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 나름대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취업 시장의 잡 마켓에도 그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이 돼서 사람 사는 게 그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분야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그 직종별로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평균 샐러리도 결정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잡 마켓이 광활하다 보니까 미국 취업 시장에는 특히나 나 말고도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경쟁해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네이티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씩 강조했듯이 우리는 영어가 안 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2배, 3배, 4배로 준비를 해야만 더 노력을 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지금 칼을 가는 겁니다. 그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작전,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과정이 정말 칼을 가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종 승부인데요.
그 최종 승부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내가 최종 승부를 해야 이 진검 승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를 멋지게 판매하는 거죠.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 입시 시험이라든지 뭐 각종 뭐 여러분이 뭐 고시를 준비하든 고시라든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을 보면서 거치게 되는데, 이 인터뷰라는 게 그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슨 좀 운이 없게 컨디션이 그날 안 좋아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그런 진짜 1년에 뭐 한 번 있는 시험을 위해서 내가 1년, 2년을 준비했는데 그날 당일날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공든탑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인터뷰라는 물론 짧은 순간인데, 인터뷰라는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험 자체가 곧 시험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실전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하셔야만 취업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 프로페셔널 일인데요. 성공적으로 이 인터뷰를 마치려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인터뷰 참 많이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 쇼맨십입니다. 쇼맨십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터뷰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결국 인터뷰가 쇼 비즈니스구나. 이 선거철 되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정치인들 완전히 그냥 그 쇼맨십 발휘해서 막 그 유권자들 설득하려고 뭐 각종 막 제스처도 써가면서 뭐 바디랭귀지 하고 평상시 안 하던 행동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도 똑같아요. 인터뷰라는 그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그 과정이 내가 나의 쇼맨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적절하게 이렇게 바디랭귀지도 좀 써가고 하면서, 특히 결국은 대화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 이 목소리 톤 그런 거 뭐 강약 조절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디테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하나씩 다 염두에서 정말 제대로 내가 이 쇼맨십을 발휘를 해야만 뽑힐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신경 쓰냐? 결국은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고, 연습을 안 하고는 그 누구도, 특히나 우리가 영어도 안 되는데 그걸 영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쇼맨십을 발휘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패션, 그러니까 열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빛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질문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냥 잘 대답을 하면 되지만, 전문적인 뭐 그런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에 대한 뭐 질문이 나왔다. 그럼 일단 눈빛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확실한 그 패션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게 땡큐 노트라는 건데요. 그냥 그 간단하게 이메일 쓰시는 거 있죠. 땡큐라고 24시간 이내에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미국이 땡큐 문화예요. 정말 그 매일매일 땡큐라는 말을 남발할 정도로 땡큐 문화, 땡큐 국가인데, 그 까먹지 마시고 인터뷰 패널을 들었던 사람들 단체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단체로 보내시면 안 되고 각각 개인별로 이메일 서치하셔가지고 뭐 어제 너랑 인터뷰했는데 좋은 시간이었고 만나서 반가웠고 내가 정말 이 포지션은 정말 그야말로 내가 찾던 포지션이다, 이런 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너무 주저리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굳히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을 발휘하셔가지고 최종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핵심 전략 2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는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인터뷰 질문과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